손흥민 한 명 때문에 EPL 최고 구단들이 패닉에 빠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축구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이적 드라마가 지금 런던 북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 손흥민을 둘러싼 전대미문의 쟁탈전 말이죠. 토트넘 호스퍼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심층 분석해보면 이는 단순한 계약 갱신 실패가 아닌 축구계 패러다임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지난 10년간 토트넘이라는 구단을 세계적 브랜드로 끌어올린 절대적 공신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2015년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3천만 유로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이적료를 지불하며 영입한 이 한국의 천재 스트라이커는 토트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성공이 현재 토트넘을 극도의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구 전술학과 스포츠 경영학을 동시에 전공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의 토트넘 기여도는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로만 측정할 수 없는 복합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측면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아시아 시장 진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특히 한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토트넘의 팬베이스 확장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스포츠 경제학자들이 추산한 손흥민의 연간 마케팅 가치는 무려 1억 2천만 파운드에 달한다는 놀라운 수치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은 이 귀중한 자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의 오만과 단견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할 수 있죠. 레비 회장은 그동안 손흥민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각종 결정에 개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33세가 된 손흥민은 더 이상 구단의 일방적 지시에만 따르는 순종적인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명확히 내기 시작했고 이는 토트넘 경영진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손흥민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변화된 모습은 축구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묵묵히 팀을 위해 헌신해온 그가 이제는 자신의 권리와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성장을 넘어서 아시아 선수들의 유럽 축구계 내 지위 향상을 상징하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손흥민의 에이전트가 공개한 충격적인 내막입니다. 레비 회장이 손흥민에게 제안한 3년 연장 계약은 표면적으로는 구단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손흥민의 나이를 고려한 계산된 제안이었습니다. 36세까지 토트넘에서 뛰고 은퇴하라는 것은 사실상 손흥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였던 것이죠. 하지만 손흥민의 반응은 토트넘 경영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세가 넘은 선수들에게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클럽에서 자신의 경력을 끝내고 싶지 않다. 이 한마디는 토트넘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린 결정적 발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베테랑 선수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지켜봐왔고 자신 역시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등장은 손흥민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토트넘에게는 최악의 악몽을 의미합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는 오랫동안 손흥민을 주목해왔으며 현재 그들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 수준을 넘어선 구체적인 영입 의지로 발전했습니다. 맨시티의 스카우팅 리포트에 따르면 손흥민은 과르디올라의 전술 시스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맨시티가 손흥민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의 다재다능함 때문입니다. 왼쪽 윙, 오른쪽 윙, 중앙 공격수, 심지어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손흥민의 포지션. 유연성은 과르디올라가 추구하는 토탈 풋볼의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손흥민의 무시무시한 득점 감각과 창조력은 맨시티의 공격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맨시티의 손흥민 영입 시나리오는 이미 구체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에이전트는 맨체스터를 직접 방문하여 구단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했으며 양측 모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맨시티는 손흥민에게 주급 35만 파운드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으며 이는 현재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19만 파운드보다 80% 이상 인상된 수준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있어 금전적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승에 대한 열망입니다.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내며 무관의 아픔을 겪어온 그에게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 동시 우승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를 제공합니다. 최근 몇 년간 맨시티의 트래블 달성과 연속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손흥민에게 강력한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절망적인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들은
일제히 손흥민의 토트넘 이탈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은 곧 손흥민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구단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정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토트넘이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1년 연장 옵션 발동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손흥민을 한 시즌 더 붙잡아둘 수는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더욱이 이런 방식으로 선수를 붙잡아두는 것은 팀 화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잔류하게 된 선수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현재 주급 19만 파운드는 토트넘 내에서는 최고 수준이지만 EPL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30위권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는 손흥민의 실력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명백히 저평가된 대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손흥민과 비슷한 수준의 선수들이 받는 주급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주급 35만 파운드, 케빈 데브라이너는 40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19만 파운드는 그의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대우 격차는 손흥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토트넘을 위해 헌신해온 그에게 구단이 보여준 보상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구단의 인식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그의 가치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120골 이상을 기록한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중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골들은 단순한 수치상의 기록이 아닌 팀의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 중요한 골들이었습니다. 특히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것은 아시아 축구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 쾌거였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 역시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양발 모두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은 상대 수비수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기입니다. 더욱이 그의 스피드와 드리블은 EPL 수비수들조차 막기 어려운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팀의 전술적 유연성을 크게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무관 행진은 손흥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팀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손흥민처럼 승부욕이 강한 선수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같은 시기 맨시티, 리버풀, 첼시 등이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를 석권하는 모습을 지켜본 손흥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토트넘의 구조적 문제도 손흥민의 이탈 결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의 경영 방식은 오랫동안 팬들과 선수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마다 핵심 선수들을 영입하지 못하거나 주축 선수들을 팔아버리는 그의 결정들은 토트넘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역시 이런 구단의 한계를 절감했을 것입니다. 안토니오 콘테, 주제 무리뉴, 누노 에스피리투 산투 등 세계적인 명장들이 토트넘을 거쳐갔지만 모두 구단과의 갈등으로 떠나야 했던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이는 토트넘이 구조적으로 우승을 추구하기보다는 톱사 진입에만 만족하는 소극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흥민처럼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큰 선수에게는 이런 구단의 방향성이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반면 맨시티는 모든 면에서 토트넘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펩 과르디올라라는 현존 최고의 감독,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로 구성된 스쿼드, 그리고 무엇보다 우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구단입니다. 손흥민에게는 이런 환경이 자신의 남은 커리어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맨시티에서의 손흥민을 상상해보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르디올라의 정교한 전술 시스템과 손흥민의 개인 능력이 결합된다면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엘링 홀란드와의 투톱, 혹은 홀란드 뒤에서 활약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손흥민은 상상만으로도 흥미진진합니다.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이 성사될 경우 아시아 축구계에 미칠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럽으로 평가받는 맨시티에서 뛰는 아시아 선수가 탄생한다는 것은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손흥민이 맨시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다면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할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10년간 팀을 위해 헌신한 손흥민에 대한 고마움과 아쉬움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단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 같은 세계적 스타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레비 회장에 대한 팬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의 에이전트가 공개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 협상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단이 손흥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인 스타 선수와의 계약 갱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구단의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더욱이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일방적으로 발동하려는 것은 손흥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는 선수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손흥민의 이탈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처럼 프로 의식이 강한 선수에게는 이런 대우가 더욱 모멸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경우 구단이 입을 손실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우선 스포츠적으로는 팀의 핵심 공격수를 잃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마케팅 가치와 상업적 수익의 큰 부분을 잃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토트넘 인지도와 팬베이스는 손흥민 없이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맨시티는 손흥민 영입으로 스포츠적, 상업적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팀에 손흥민이라는 퍼즐 조각이 더해진다면 완벽에 가까운 스쿼드가 탄생할 것입니다. 더욱이 손흥민의 아시아 마케팅 가치는 맨시티의 글로벌 브랜드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손흥민의 개인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도 맨시티에서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전술적 이해도와 플레이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엘링 홀란드, 케빈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두, 실바 등 세계 최정 상급 선수들과 함께 뛰며 자신의 능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에서의 10년은 손흥민에게 값진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3세라는 나이를 고려할 때 손흥민에게 남은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가 우승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시나리오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입니다.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 하면서도 현재 소속팀에서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인품과 프로 정신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어떤 구단에서든 환영받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맨시티의 손흥민 영입 작전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단 차원에서 손흥민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토트넘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손흥민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토트넘의 경영 철학과 리더십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세계적인 스타 선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잃게 되는 상황은 프로 스포츠에서 가장 피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통해 얻은 모든 것을 다시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이탈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축구계 전문가들은 이를 현대 축구사의 분수령이 될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수 이적을 넘어서 유럽 축구계의 권력, 구조와 아시아 선수들의 지위 변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경영 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손흥민의 사례는 아시아 선수들의 자주적 선택권 확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구단의 일방적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라야 했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보여준 협상 태도는 축구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마스터 클래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 대응 대신 철저한 논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는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마인드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거둔 성과들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해보면 그 위대함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121골 22어시스트라는 수치는 아시아 선수로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골들의 질적 수준입니다. 스포츠 데이터 분석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손흥민이 넣은 골 중 78%가 팀의 승점 획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결정적 골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달성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성취였습니다.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득점왕을 차지한 23골은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서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페널티킥 없이 순수한 필드골만으로 이 기록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손흥민의 순수한 실력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손흥민의 빅매치 강함도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아스널,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등 이른바 비교 상대 경기에서 손흥민이 기록한 성과는 경이적입니다. 비교 상대 통산 34골 16어시스트는 웬만한 세계적 스타들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약팀 상대로만 활약하는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빅게임 플레이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활약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만 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과정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플레이는 토트넘 팬들의 뇌리에 영원히 남을 장면들입니다. 특히 아약스와의 준결승 2차전에서 후반 45분에 터뜨린 결승골은 축구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골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골로 토트넘은 창단 이후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고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토트넘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리버풀과의 결승에서 토트넘은 0-2로 패배하며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토트넘은 리그컵 결승, EFL컵 결승 등 여러 차례 트로피에 근접했지만 번번이 아쉬운 결과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세계적 스타를 보유하고도 우승을 하지 못한 토트넘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토트넘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히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의 경영 철학 자체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두며 핵심 순간에 필요한 투자를 아끼는 방식으로 구단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런 소극적 경영 때문에 토트넘은 늘 거의 뭔가를 이룰 뻔한 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문제점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17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은 단 한 명의 선수도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팀은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결국 그 시즌 토트넘의 성과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해리 케인, 크리스천 에릭센, 루카, 모드리치 등 핵심 선수들을 제때 붙잡지 못한 것도 토트넘의 대표적 실패 사례입니다. 특히 모드리치와 에릭센의 경우 각각 레알 마드리드와 인테르로 떠난 후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는 토트넘이 선수들의 야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실패 패턴을 지켜본 손흥민이 토트넘의 미래에 회의를 갖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는 자신도 결국 다른 스타 선수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33세라는 나이를 고려할 때 손흥민에게는 우승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라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는 모든 면에서 토트넘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8년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그룹이 인수한 이후 맨시티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구단을 발전시켜왔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을 구축한 것입니다. 맨시티의 성공 비결은 인프라 투자에 있습니다. 에티하드 캠퍼스라 불리는 최첨단 훈련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또한 유소년 아카데미부터 1군까지 일관된 철학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구조는 다른 구단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선수들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라는 걸출한 지휘관의 존재도 맨시티의 큰 자산입니다. 그는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미 자신의 혁신적인 축구 철학을 증명했으며 맨시티에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의 지도 아래 맨시티는 단순히 우승하는 것을 넘어서 축구 자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맨시티가 최근 몇 년간 거둔 성과들은 실로 압도적입니다. 20만 2223 시즌 트래블 달성은 맨시티 역사상 최대의 성취였으며 이는 과르디올라의 축구 철학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맨시티가 진정한 유럽 최강팀임을 공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맨시티에 손흥민이 합류한다면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날지 상상만으로도 흥미진진합니다. 과르디올라의 전술 시스템에서 손흥민은 더욱 자유롭고 창조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맨시티의 유동적인 포지션 체인지 시스템은 손흥민의 다재다능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상적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손흥민과 엘링 홀란드의 조합은 현재 축구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 듀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홀란드의 강력한 피니싱과 손흥민의 정교한 플레이메이킹이 결합된다면 어떤 수비진도 막기 어려운 파괴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더욱이 두 선수 모두 빅매치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에서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